기지 살인사건 이화입니다. 이 기괴한 최종사의 말을 뭐라고 해석해야 할지 수사관과 나는 답을 얻지 못했다. 부대로 돌아온 나는 우선적으로 무엇부터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행정실에서 얼굴을 감싸고 날이 밝아올 때까지 아무 말 없이 앉아있었다. 당직자 근무자들도 나의 표정을 한두 번 관찰하더니 아무도 말 걸지 않았다. 아침 6시가 넘어서자 행정실 전화가 요란스럽게 울려 퍼졌다. 당직 근무자가 전화를 받은 후 곧바로 날 불렀다. 소화기에 대고 하는 근무자의 경례 소리로 보아 대대장이 분명했다. 중대장님! 대대장님 전화입니다! 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소화기를 받아들었다. 충성! 통신보안 대위 박한수입니다. 지금 곧 사단 본부로 와라. 사단장님 호출이다. 예, 알겠습니다. 나는 복장을 정비하고 부대 차량을 이용해 곧바로 사단장실로 향했다. 사단 본부에 도착하여 사단장실로 향하는 복도가 유난히 길어 보였다. 대대장과 나의 뚜벅거리는 걸음소리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들리지 않은 것 같았다. 사단장실 집무실 문을 열고 우리는 들어섰다. 골추로 소문나 있는 사단장은 역시나 담배 하나를 입에 물고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우리를 맞이했다. 대대장과 나는 사단장에게 애를 갖추고 열중시와 자세로 사단장의 말이 떨어지길 기다렸다. 불붙은 담배를 왼손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우고 엄지로 간신히 머리를 받치고 있는 사단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책상에서는 관할 경찰서와 헌병대에서 보낸 1차 조사 자료가 놓여있는 것 같았다. 심각한 표정으로 연신 페이지를 넘기며 자료를 훑어보던 사단장이 이윽고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여전히 조사 자료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사병대 사건보다 간부들 사건이 크다는 걸 알고 있나? 예. 게다가 이건 총기를 이용한 민간인 살해 사건이야. 나뿐만 아니라 군단장님께 거기까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 사단장은 들고 있는 담배를 젤더리에 짓이기고 시선을 우리에게 향한 채 말이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최중사와 친했나? 박한수 대위입니다. 대대장인 내가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대답을 했다. 그럼 대대장은 지금 돌아가서 부대 정비에 신경 쓰고 부대원들이 절대로 외부 사람에게 일체 접촉하지 않도록 하게. 예, 알겠습니다. 대대장은 애를 갖추고 곧바로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사단장은 두 손을 깍지 끼고 날 응시한 채 입을 열었다. 최중사가 평소 어떤 사람이었나? 아주 성실하고 근면해서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여자친구와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런 거 눈치 못 챘나? 여러 차례에 걸쳐 몇 번 최중사 집에 밥을 얻어먹으러 갔는데 그런 거 전혀 눈치챌 수 없었습니다. 곧 결혼할 거라며 자랑하기도 하였고 제 앞에서 애정 표현을 할 정도로 무척 사랑하는 사이 같았습니다. 3일 전에도 그 집에서 저녁 얻어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최 알 수 없고 헌병대 조사에서도 살해 동기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고. 사단장님, 그 최중사 사건이 이대로 군 검찰로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본인은 무슨 일이 벌어진지 조차 알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다른 내막이 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하나? 나는 입에 힘을 주어 대답했다. 제 직감이 확실합니다. 그 친구는 사람을 죽일 만큼 악인이 아닙니다. 나는 단호하고 분명한 대답 소리에 사단장은 잠시 나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자네 공수여단에서 군생활을 했다는군. 네, 그렇습니다. 저 특기가 정찰이었지. 나는 잠시 나의 전력을 사단장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네 작은아버지가 3년 전 퇴역한 군 사령관 아닌가? 애비역 사성 중앙군의 친인척이 군에 있는데
모를 리가 있나? 야, 그래서 말인데 이 사건 자네가 한번 조사해보겠나? 예? 제가 말입니까? 헌병대도 있고 관할 경찰서도 있는데. 난 다른 각도로 이 사건을 알고 싶어.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해줄 테니까 별도로 이 사건을 조사해보게. 솔직히 나도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었다. 최종사가 이대로 법정에 선다면 그는 분명히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나는 곧바로 사단에 요청하여 첨단 장비 음파 잠지기를 확보했고 한 명의 장비 관리병과 함께 사건 현장으로 나섰다. 마을 외곽의 허름한 단독주택이 띄엄띄엄 있는 곳에 최중사는 살고 있었다. 좋게 50년은 넘게 보이는 허름한 기와집이었지만 내부는 현대식으로 잘 단장되어 있었다. 사건 현장에는 이미 폴리스 라인이 설치되어 있었고 몇 차례 조사가 끝났는지 현장에는 경찰들이 남아있지 않았다. 집안에 들어서자 역한 피비린내가 진동하였다. 사체만 치워졌을 뿐 현장은 그 당시의 참혹한 상황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었다. 바닥과 벽은 말라붙은 핏자국이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다. 특히 벽에는 누렇게 변색된 작은 유기물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그것이 살해된 최중사 여자친구 머리에서 튀어나온 살점이나 뼈 조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자 나도 모르게 구역질이 쏟아져 나왔다. 밖으로 급히 뛰쳐나온 나는 집 앞 화단에 연신 헛구역질을 했다. 그것이 3일 전에 나에게 밥을 차려주고 나와 대화를 나누던 여자의 파편이라니. 나는 헛구역질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이에 동행한 장비병이 김서구 병장이 나를 보고 괜찮냐는데 묻고는 희죽거리는 웃음을 보이며 비아냥거렸다. 중대장님, 비위도 참 약하십니다. 야, 닥쳐 임마! 내 말을 듣기라도 했는지 180이 넘는 우람한 체구의 김병장은 계속 손으로 입을 가리며 희죽거렸다. 나는 사건 현장에서 나와 최중사의 주변 이웃들을 조사했다. 옆집, 뒷집 모두 조사해봤지만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 밤 주변 이웃들은 아무도 싸움 소리를 듣거나 살인사건이 일어날 만한 어떠한 징조도 발견하지 못했다. 게다가 내가 궁금해했던 그 큰 의문점이 아기 목소리를 찾는 데 실패했다. 주변 이웃들은 모두 연로한 노인들이거나 자식들이 최소 중학생 이상의 중년의 부부들만 살고 있었다. 최근까지 아기가 집에 있었거나 현재 아기를 키우는 집은 다 한 집도 없었다. 낮부터 구름이 몰려오는 듯 싶더니 저녁이 되자 이내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주변 조사를 마치고 사건 현장 집 처마 밑에 잠시 비를 피하고 있던 김병장과 나는 빨리 비가 멈추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중대장님, 왠지 으스스합니다. 오늘은 그냥 부대로 복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비가 장난 아니게 내리는데 이거 참을고 부대까지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천천히 몰고 가면 됩니다. 그래, 가자! 우리는 주차되어 있는 차를 향해 힘껏 달렸다. 20여 미터를 달렸을 뿐인데 속까지 빗물에 젖는 느낌이었다. 와, 이거 비가 장난 아닙니다.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시동을 켜던 김병장이 얼굴 앞유리에 들이대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하늘을 주시하며 말을 했다. 차량의 와이퍼가 빠른 속도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바가지로 퍼붓는 듯한 빗줄기를 이겨내지 못했다.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아 차량은 움직일 수가 없었고 시동만 켜놓은 채 우리는 쏟아지는 장대비를 지켜만 보고 있었다. 젠장, 이거 걸어가는 게 더 빠를지 모르겠네. 중대장님, 근데 음파 탐지기는 왜 요청하신 겁니까? 넌 말 잘했다. 야, 그 기계 한번 작동시켜봐. 김병장은 뒷좌석에 누워 사과박스 크기의 상자를 조심스레 열었다. 나는 뭐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예전 공수 여단에서 근무할 때 한두 번 본 것만 빼고는 전혀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야, 너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있냐? 나의 질문에 김병장은 기계를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며 작동시키더니
헤드폰을 머리에 얹고 말이었다. 제가 한미연합사 훈련에 파견 나가서 배워온 겁니다. 이 장비는 사단에 없어서 군단에 요청한 걸로 들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소리가 나면 그 소리가 사람 소리인지 기계 소리인지 구별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누가 숨어 있다도 그걸 찾아낸다는 거 아닙니까? 미군 애들은 장비 하나는 정말 끝내줍니다. 나도 알아 임마. 근데 진짜로 왜 이걸 요청하신 겁니까? 필요할 일이 있어. 어둠 속에 파묻힌 데다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장대비가 사정없이 쏟아지자 슬슬 나는 부대 복귀가 걱정되었다. 게다가 사건 현장 옆에서 차를 세우고 있으니 왠지 나까지 으스스한 기운까지 느껴졌다. 이대로 마냥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 김 병장에게 출발할 것을 명령하는 순간 갑자기 김 병장이 차량의 시동을 꺼버렸다. 야 김석우! 너 왜 시동 꺼? 그는 내 말에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나를 한번 뻔히 쳐다보더니 헤드폰을 낀 머리를 음파 탐지기의 모니터에 가까이 하며 뭔가를 살피고 있었다. 야! 김병장! 나의 부름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른손 검지를 입술에 세우며 나에게 조용히 할 것을 부탁했다. 중대장님. 그는 가는 숨소리로 날 부르더니 수신기를 이리저리 돌려 방향을 맞추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 안 들리십니까? 무슨 소리? 내 귀에는 차 위로 쏟아지는 장대비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애기 울음소리.